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매 탈탈탈의 설춘환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반 매매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세보다 한 20%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경매 입문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경매 권리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하지만 경매 나온 아파트 한 100여 건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한 두세 건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실은 아파트 경매의 권리 분석의 사실상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상담 전화를 했던 저희 수강생분들, 가격이 뭐 한 10억인데 4억까지 떨어졌다. 정말 정말 좋은 게 아닐까. 물론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고 물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죠. 직관적으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권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파트 경매 입찰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파트 입찰 조심해. 알겠죠? 특히 오늘의 아파트 경매 물건들의 가장 큰 권리 분석상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 경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에 입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못해도 한 8, 90% 이상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아파트 권리 분석 어려울까? 요 세 가지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흔하진 않지만 선순위 전세권, 마지막으로 대지권 미등기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혹시라도 못 받는 보증금이 생긴다면 이것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선순위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냐 못 받냐, 가장 중요하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선순위 전세권, 전세권은 이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을 의미하고 가장 먼저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 사실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소멸,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지권 미등기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새로 지었는데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다만 통상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납부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대지권만 미등기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감정평가되었다면 특별히 문제없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찰할 때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경매 상식 하나.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 누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경매 핵심 권리 분석의 하나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된다. 배당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떠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 경매가 진행된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는 오히려 손해가 없다. 그렇게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상식 두 번째, 배당 요구. 여러분,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배당 못 받고 그냥 쫓겨난다고 하는 점. 특별히 선순위 임차인만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통상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배당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그래서 임차인들은 가급적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늘 경매는 컨설팅이 필요 없는 스스로 분석하고 낙찰받고 명도하고, 여러분 충분히 이거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 뭐 상가, 공장, 토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돈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컨설팅 맡기는 것이고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시간도 많다. 그러면 스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 강의 가성비 값 중에 값 제1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1월 11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매에 대한 모든 걸 언급합니다. 경매 절차, 입찰 절차,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명도,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임장 요령, 덤으로 세관공매, 온비드 공매, MPL 또 늘 경매 추천 물건을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 수강료는 60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정말 가성비 값 중에 값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경매 교실에서 하도록 하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제가 녹화본 사전에 녹화해 놓은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저의 지면 강의, 그 다음에 경매 관심 물건들을 카페에 업데이트, 저의 숙제, 그 다음에 지역별 수강생 모임도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고요. 매달 3번째 목요일 밤 7시에 경매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는 곧바로 녹화본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라이브를 뭐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강의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서 12월 13일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경매, 주식, MPL, 온비드 공매, 세관공매, 법률 상식까지 1년 투자클럽반은 모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식 프리패스반, 뭐 경매 스터디반, 주식 스터디반 모든 것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한 반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입찰 조심해 아파트 3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는요. 부천의 심곡 본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심곡 본동의 아파트죠. 관할법원은 부천지원 경매 1개 2023 타경 235 양가로 1번. 요거 이제 32평형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은 25.69, 대지권 15니까 괜찮다. 감정평가 금액이 2억 9,700인데 한 번 떨어진 2억 700만 원. 일단 뭐 직관적으로는 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현장 분석, 또 시세 분석, 권리 분석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입찰 예정일은 1월 30일이다라고 하는 점. 자, 위치는 여기네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부천역에서 걷기에는 한 15분, 20분 마을버스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2년산. 재건축을 해야 되는 타임이 온 것 같고요. 10층 중에 9층. 좋다. 전용 25, 대지권 15. 약간 아쉬운 것은 동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 점은 이제 아쉬운 점. 어쨌거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2억 9,700. 한 번 떨어진 2억 700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오늘 권리 분석상에 좀 접근하는 거예요. 입찰을 조심해. 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이에요. 2021년 1월 29일자. 근데 요거보다 전입신고가 빨리 되어 있는 제3자가 보면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배당 요구 안 했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또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 2억 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실제 시세가 2억 9,700인데 요번에 내가 2억 1천만 원.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 싸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2억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돼서 내가 사실상은 4억 1천만 원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요거보다 이모 씨가 전입신고 빨라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보증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입찰은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인천시 부평구의 부평동 아파트입니다.
자, 부평동의 주상복합, 인천지방법원이죠. 2023 타경 505233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요거는 이제 전용이 15, 대지권은 1.94, 예, 주상복합이니까 뭐 대지권은 많지 않죠. 2억 3,300. 근데 두 번 떨어서 반값. 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2억 3,300인데 1억 1,400까지 떨어졌다. 떠안을 게 없다면 뭐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 위치는 여기에요. 그러면 부평역이 W역세권이죠. 인천 1호선 또 1호선 W역세권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뭐 한 5분 7분 거리. 위치는 뭐 나쁘지 않다. 자, 이 주상복합은 2018년산, 5년차, 새 거죠, 여러분. 19층 중에 5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의 가압류가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예요. 근데 요거보다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전입신고가 빨라요, 여러분. 빠르다. 근데 확정이자도 빨리 받았어요. 근데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순인데 2억 5천만 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주상복합은 낙찰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거를 싸다고 생각해서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요거 누가 배당받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요. 얼마? 1억 2천만 원. 그럼 얼마 못 받죠? 1억 3천만 원. 누가 책임져요?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책임을 진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어쨌거나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최소한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받든 이 사람이 배당받고 못 받은 보증금을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게 감정가 2억 3,300인데 실제가 뭐 한 2억 한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시세가. 그러면 이건 낙찰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시세가 2억 3천이라고 하면 절대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권리 분석.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22년 4월 11일자 가압류. 요거보다 전입신고 빠르다. 선순위 임차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2억 5천이죠. 확정이자도 빨리 받고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했다면 2억 5천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선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 보증금도 낙찰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무조건 1억 2천에 받으나 1억 5천에 받으나 2억에 받으나 2억 5천에 받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커멘트가 또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있으니까 요거 배당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 즉 낙찰자가 떠안는다. 여러분 조심하자.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 타경 2201번 양가로 1번 블루밍 아파트 전용 18 그러면 한 24평의 아파트죠. 대지권 9.41 4억 천인데 한 번 떨어진 2억 8,700 어떨까라고 하는 점 관심 있다면 1월 30일 날. 자,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1호선 중동역에서 뭐 이 정도면 도보 한 5분에서 7분 거리. 뭐 위치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자, 이 아파트는 2021년산. 새 아파트네요, 여러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4층 중에 11층. 좋다. 전용 18 좋고 대지권 9.42. 자, 중요한 건 이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2021년 12월 31일자 강모 씨의 근저당권. 요거보다 전입신고 빠르죠. 선순위 임차인. 근데 확정이자도 빨리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얼마예요? 보증 금액이 3억 9,500. 그러니까 선순위입니다. 3억 9,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싸게 낙찰받겠다라고 해서 2억 9천에 낙찰받는다. 또 3억에 받는다. 3억 5천에 받는다. 3억 9,500에 받는다. 다 똑같은 거죠? 얼마에 받는 거예요? 결론은 3억 9,500에 받는 거예요. 자, 3억 9,500에 받았을 때 다 배당받으니까 떠안을 게 없다. 3억 5천에 받았다. 3억 5천 받고 못 받은 4,500. 누가 떠나요? 낙찰자. 왜?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인 거니까. 자, 3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 3억 받죠? 얼마 못 받았어요? 9,500. 누가 책임진다? 낙찰자. 그러니까 낙찰자는 3억 9,500에 받으나 3억 5천에 받으나 3억에 받으나 2억 9천에 받으나 얼마에 받은 거다? 3억 9,500에 받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감정가 4억 천이지만 만약에 시세가 한 3억 7천이다. 그러면 절대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걸 놓치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요거보다 전입신고 빠르다. 3억 9,500.
확정일자 빠르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 정확하게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했네요. 적법합니다. 어쨌거나 3억 9,500 다 받아야만 된다. 낙찰자는 얼마에 받든지 간에 3억 9,500에 낙찰 받는 것과 같다. 3억 9,500 밑에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권리 분석에서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보증금을 알 수 없다. 끝내. 그러면 여러분 입찰은 포기합니다. 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다 받는지 여부, 못 받는 금액이 생긴다면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 경매 나온 한 100여 건 중에 한 두세 건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뿐, 나머지는 전부 다 후순위 임차인. 또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오히려 소유자가 또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한 그런 간단한 권리 분석 정도는 꼭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가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경매는 경매 탈탈탈